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따끈따끈하고 지금 품절 대란까지 나타난 인스타360에서 이번에 신제품으로 출시한 브이로그 포켓 카메라, 바로 루나. 이거 진짜 구매하기 전까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도 저랑 같을 겁니다. 바로 금액입니다. 100만원이 훌쩍 넘어가고 크리에이터 콤보 세트는 무려 거의 150만원, 이거를 케어까지 같이 결합하면은 거의 160만원 돈 가까이 하는 고가의 장난감이죠. 근데 저는 고민하지 않고 구매를 했어요. 왜냐면 항상 이런 것들을 좋아했고, 포켓 카메라를 항상 손에 쥐고 다니면서 제 일상의 영상을 담아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주저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바로 그냥 질렀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할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면 나도 이거 궁금했는데 이게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조금 이해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크리에이터 콤보셋을 구매했기 때문에 콤보셋의 구성품이 어떤 거가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본체, 그리고 배터리 핸들, 추가 어떤 그립이라든지 충전할 수 있는 이런 독이 있고요. 그리고 충전 케이블, 전용 프로 마이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보관 케이스, 저는 이 안에다가 또 이렇게 광각 렌즈를 자석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쪽으로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ND 필터도 별도로 지금 나오고 있어서 추가적으로 구매는 해놨는데 아직 도착은 안 해서 일단 본체에 대한 설명만 드리도록 할게요. 다소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이 클립이 굉장히 잘 풀려요. 그래서 이 본체를 넣고 다니다가 진짜 불상사로 이렇게 덜렁덜렁 들고 다니는데 이게 풀려서 본체가 뚝 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스트랩은 이 뒤쪽에 고리를 걸어 두시고 드실 때도 이렇게 손에 꽉 맞게 안 떨어지게 들고 다니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괜히 이쪽에다가 달았다간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에도 하나 달아놨고 여기도 하나 달아놨지만 항시적으로 여기에 이렇게 걸릴 수 있도록 하는 걸 권장해 드릴게요. 왜냐, 인스타360은 AS 정책이 굉장히 까다롭고 해외로 배송해서 판단한 후에 제품을 다시 국내로 보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소중하게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 전원을 켜면 튜토리얼을 진행한단 말이죠. 그래서 QR코드가 정면에 나오게 되는데 휴대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휴대폰과 이 본체를 연결한 후에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라는 항목이 뜹니다. 연결 끝나면 꼭 펌웨어 업데이트 기본적으로 꼭 진행해 주시고요. 펌웨어 업데이트는 각종 버그, 사용성의 불편함,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거기 때문에 상시로 확인하는 걸 권장해 드릴게요. 그리고 펌웨어 업데이트까지 끝나면 마이크도 연결해서 마이크 펌웨어도 해줘야 되는데 마이크 펌웨어는 굉장히 좀 까다롭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헷갈리는 부분도 많아서 이것도 제가 영상에 한번 담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일반 사용자 기준, 초보 사용자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건 정말 궁금할 것 같다 라는 것들을 지금 하나씩 소개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 촬영 모드가 뷰티 촬영 모드가 있고, 그 다음 필터, 그 다음에 아이로그, 이 세 가지 정도가 있더라고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쓰일 게 아마 뷰티일 것 같은데요. 뷰티는 내가 나를 찍었을 때 뽀샤시한 느낌을 활용할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어떻게 활용하는지 보여드릴게요. 핸들을 열고요. 슬라이딩을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넘기세요. 그러면 이 프로 모드에 뷰티 켜기, 필터, 표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뷰티 모드에서 뷰티를 활성화한 다음에 라이트, 스무스, 이 감도를 설정해서 내가 내 취향에 맞도록 설정 감도를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뽀샤시한 감도가 강하게, 약하게, 이런 것들을 개인적으로 튜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중간 정도를 놓고 촬영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필터 모드인데요. 필터 모드는 뷰티 모드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필터 모드를 켜게 되면은 참고하셔야 될 거, 뷰티 모드가 활성화가 꺼집니다. 그래서 여기 인스타360과 라이카가 협업해서 이 필터 모드는 이 알맞게 본인이 취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찍는 걸 추천해 드리고요. 필터 모드가 끝나면은 항상 노멀 환경으로 다시 촬영 환경 셋업을 바꿔주시고요. 브이로그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마 뷰티 모드를 활성화해서 켜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래쪽 표준 모드에 들어가게 되면 표준에 돌비 비전과 아이로그가 있어요. 돌비 비전 같은 경우에는 10비트 컬러를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색상과 풍부한 색감을 표현해서 저장할 수가 있고요. 아래쪽 보시면 아이로그가 있습니다. 아이로그로 찍게 되면 이 화면 보이는 것처럼
흐리멍텅하게 뿌옇게 나옵니다. 이 색감 그대로를 찍어서 원본을 보시게 되면 아, 내가 카메라가 고장났나? 색감이 왜 이렇게 물감 빠진 색깔이 들지?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고장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는데 절대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아이로그로 찍었을 때 그 다음에 이 원본 색감에다가 럿이라고 저희 표현하는데요. 소니 럿, 그 다음에 인스타360 전용 럿, 그리고 본인들이 취향에 맞는 각종 럿을 입혀서 색감을 좀 더 명료하고 뚜렷하게 개성에 맞춰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개인적으로 튜닝해서 색감 명도를 개인적으로 개인값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거의 전문가 모드에 가까워서 아마 저도 잘 사용을 안 하는 모드이긴 한데 가끔 재미삼아 하기는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표준에 놓고 뷰티 모드를 켜고 일반 모드로 촬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고 세 가지 모드 중에서도 표준의 돌비 비전과 그다음 아이로그 이 두 가지로 또 세부적으로 분리된다는 점을 또 알려드릴 거예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다음은 이제 확대인데요. 이 확대했을 때 옆에 이 버튼 있죠? 확대 버튼인데 이걸 눌러서 쭉쭉쭉 12배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단 여기서 중요하게 아셔야 될 거는 여기 보시면 프레임 4K 60프레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4K 120프레임으로 지정했을 때 1배, 2배, 3배까지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광학줌으로 좀 길게 당겨야 되겠다 싶으면 60프레임으로 바꿔서 촬영하는 게 좋습니다. 60프레임과 120프레임의 차이점은 바로 슬로우 모드 했을 때 그 역동적인 효과를 담아낼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표시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60프레임, 4K 60프레임으로 환경으로 찍으시면 만족할 만한 영상을 담아낼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또 재밌는 기능이 있는데요. 바로 트래킹 기능입니다. 트래킹 기능이란 이 사물이나 대상을 추적해서 이 카메라 렌즈가 방향성에 맞춰서 좌로 우로 위로 아래로 따라가는 건데요. 이 렌즈 화면의 환경이 딱 들어왔을 때 화면을 더블 클릭을 2번 하시면 이 사물을 인식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렌즈 뒤에 보이시나요? 따라다니는 거 위로 아래로 앵글이 얘가 따라다녀요. 그래서 이게 트래킹 모드인데요. 듀얼 트래킹이 있고요. 단일 트래킹이 있습니다. 단일 트래킹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터치해서 내 얼굴을 한번 클릭하면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얘가 렌즈가 따라오죠. 그리고 듀얼 트래킹 같은 경우는 핸드폰 어플을 연결해서 화면을 핸드폰 상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이렇게 길게 쫙 잡아주면 두 명을 동시에 잡아내고요. 센터 기준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얼굴이 일그러지거나 왜곡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서 잘 사용은 안 할 거지만 꼭 촬영할 때 뭐 인터뷰라든지 이런 걸 할 때는 가끔 촬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재미난 기능이 하나 있어요. 설정에 들어가서 제스처 키기를 켜신 다음에 손바닥 촬영과 V 촬영이 두 개가 있습니다. 손바닥은 동영상, V는 사진 촬영이에요. 화면에서 설정을 켜시고 내가 나를 좀 바라보게 한 다음에 트래킹 기능을 눌러서 나를 좀 촬영을 시작하게 되면 손바닥으로 길게 이렇게 펼치면 시간 가는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동영상 촬영을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손바닥을 펴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중단합니다. 두 번째는 카메라 촬영인데요. V 표시를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 3, 2, 1 하면서 이렇게 사진 촬영도 되는 기능이 있어서 제스처 기능, 이 휴대폰으로 많이 써보셨잖아요. 갤럭시에도 들어간 기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기능이 여러분들 아마 정말 궁금해 하실 거예요. 보통 촬영자가 이 화면 슬라이딩을 열었을 때 이렇게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 이 4K3에서 4K4에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딩을 열었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 거, 열었을 때 자동으로 켜지는데 내렸을 때 자동으로 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는 이 카메라 앵글 각도가 화면이 이 나를 바라보게 브이로그 형태로 찍는 사람들과 내가 상대방을 찍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성의 편리함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일단 슬라이딩해서 전원을 켜고요.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환경 설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위쪽 상단에 보면 전원 끄기 방식이 있는데요. 화면을 회전하여 종료한다 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환경 설정에 들어가셔서 일반에 들어가시면 짐벌 시작 방향이라는 게 있습니다. 짐벌 시작 방향 가서 셀카 뒤로, 셀카는 이렇게죠. 내가 카메라를 이 방향으로 보게, 앞으로는 항상 켤 때마다 정면을 바라보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정말 많아가지고 제가 하나씩 해보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이 센터 정면을 바라보기에 렌즈가 정면을 바라보죠. 이렇게 촬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내가 나를 많이 촬영하시는 분들을 분명히 이 방향으로, 전면 방향으로 아마 셀카 방향으로 표시하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영상에 좀 담아봤고요. 이렇게 해놓고 슬라이딩을 닫으면 전원이 꺼지고요. 켜면 내가 원하는 방향,
설정했던 방향대로 켜집니다. 저는 항상 제가 즐겨 사용하는 짐벌 방향은 셀카 뒤로 이렇게 지정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나를 찍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껐다가 다시 켜면 이 방향이 이렇게 셀카 방향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루다 프로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이자 신기하고 재밌는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액정이 분리된다는 건데요. 자, 화면을 슬라이딩해서 돌린 다음에 촬영을 누르고 또는 촬영을 누르지 않아도 이 화면 핸들을 보시면 좌측 우측에 빨간 버튼이 있습니다. 눌렀을 때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게 특징이잖아요. 이렇게 분리했을 때 뭐가 좋을까요? 바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화면에 마이크로 사용할까요? 했을 때 터치해서 클릭하면 이 위쪽에 마이크가 달려 있어요. 보이시죠? 이 마이크를 외부 마이크로 이렇게 멀리 떨어졌을 때도 마이크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활용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키트도 많이 나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카메라와 핸들이 분리되잖아요. 그랬을 때 이 화면이 저하되거나 흐리멍텅해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지글지글해지거나 노이즈가 끄는 건 아닌가? 제품이 고장난 건 아닐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통신 방식이기 때문에 약간 떨어지거나 장애물이 있거나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이 화질 저하가 생깁니다. 이 모니터 자체에 말이죠. 그렇다고 이제 기기가 고장나거나 원본 결과물에 문제가 있냐? 전혀 이상이 없고요. 원본 결과물 자체는 세팅한 값 그대로 촬영되고요. 여기 화면이 흐리멍텅해지거나 뿌얘지거나 점점 노이즈가 생겨도 이 결과물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이 화면 액정은 풀충했을 때 기준으로 대략 한 50분에서 1시간 정도 활용할 수 있어요. 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죠. 그래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없는 게 단점이기도 하죠. 근데 열이 발생되거나 뜨겁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충전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다시 이 핸들 그립에다가 결합을 하신 다음에 충전을 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이 리모컨의 배터리가 소진되면 이 본체의 배터리를 이쪽으로 나눠 충전하는 기능이 되거든요. 완전 충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본체랑 그다음에 리모컨을 결합한 상태에서 직접 충전하는 걸 권장해드려요. 그래야지만 완전 풀충이 이루어집니다. 이번에는 마이크 프로를 사용하고 활용하고 커스텀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전원 버튼은 이 아래 하단에 위치되어 있고요. 이 빨간색은 녹음 버튼입니다. 원본 영상과 오디오를 그대로 저장하실 분들은 녹음키를 같이 활용하는 것도 좋고요. 최초 연결했을 때 어플과 좀 페어링이 필요해요. 휴대폰 어플과 이 마이크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연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전원키를 길게 꾹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왔죠. 이 상태에서 이 전원키를 짧게 3번 연속 누르면 반짝반짝반짝 이렇게 거리죠. 이 카메라도 지금 요동을 치네요. 연결이 됐다고. 자, 이렇게 연결한 후에 인스타360 전용 어플을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와이파이 모양 클릭하고 마이크 연결 클릭한 다음에 연결 중 나오죠. 자, 이 상태에서 이대로 두고 여러분들이 배경화면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 배경화면에 들어가서 인스타360에서 제공해주는 각종 요 아이콘이나 이모티콘도 많거든요. 그리고 사용자 지정이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화면을 이 마이크에 직접 띄울 수가 있는데요.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휴대폰 앨범에서 선택 또는 텍스트 만들기, 공유 코드, QR 코드 추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진을 좀 넣거나 텍스트를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본적인 텍스트를 원하실 경우에는 텍스트 만들고 클릭해서 배경화면으로 설정 클릭하면 이 마이크랑 한번 함께 보실게요. 설정 중 하면서 이 데이터를 이 마이크로 전송시킵니다. 그러면 설정 저장 성공이라고 멘트와 뜨는 동시에 반짝반짝반짝 거리면서 이 페어링 모드로 들어가요. 이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역할인가 봐요. 그래서 반짝반짝반짝 거리다가 나중에 내가 설정한 이 화면이 이렇게 뜬단 말이죠. 노란색이 반짝반짝반짝 거리다가 결국엔 이런 식으로 습득시 연락처 제 번호 나오죠. 그리고 픽셀 이모티콘, 라인 이모티콘 많습니다. 보시면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원하는 거,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배경화면으로 설정 누르면 설정 중 하면서 설정 값을 이 마이크로 보내요. 설정 성공 멘트 뜨면서 이 마이크에서 이렇게 화면이 또 반짝반짝반짝 거리면서
여기서 셋업한 설정값이 이 마이크로 전송됩니다. 그래서 저장되면 이 마이크에 보이고요. 제 생각에는 이 클립이 워낙 약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그냥 떨어지잖아요. 이랬을 때 분실될 우려가 굉장히 커 보여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전화번호를 지정해서 찾을 수 있도록, 잊어버리면 내 것 좀 찾아달라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용자 지정해서 제가 직접 커스텀한 배경화면을 이렇게 넣은 다음에 혹시라도 분실되면 저 좀 찾아주세요 주소, 그 다음에 전화번호, 이름 이렇게 기입해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따라오면 여러분들도 쉽게 커스텀하는 방법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이크와 본체를 연결해야 되는데 이 연결 방법도 어디 찾아보니까 제대로 잘 안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슬라이딩을 위에서 아래로 내린 다음에 반대쪽으로 넘기면 무선 마이크가 있고요, 액세서리에 블루투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무선 마이크 연결할 거잖아요. 전원을 먼저 활성화해서 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얘가 본체가 반짝반짝반짝 거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무선 마이크를 클릭한 다음에 탭하여 연결하고 누르면 연결된 문구 뜨면서 얘가 페어링이 되는 거죠. 한 개, 두 개, 두 대까지 연결이 돼요. 그래서 마이크 보시면 무지향성, 자동 제어, 로우 컷, 32비트 각종 설정도 이 화면에서 할 수 있는 게 장점이고요. 이 마이크가 켜진 상태에서 바로 화면을 돌리면 바로 수음 중, 마이크 프로로 수음 중입니다 라고 멘트 뜨면서 위에 개인값이 쭉쭉 올라가는 게 보이죠? 이 마이크가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두 대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고요. 이렇게 했을 때 화면을 분리해 놓으면 리모컨으로 연결이 됩니다 뜨면서 얘는 고정으로 계속 이 마이크를 찾고 있습니다. 얘를 중간에 한번 꺼볼까요? 마이크를 끄면 내장으로 할까요? 아니면 이 마이크, 이 모니터 마이크로 사용할까요? 멘트 뜨면서 이 모니터 마이크 설정하게 되면 이 위쪽에 마이크로 수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멘트가 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헷갈릴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단 이 마이크와 이 마이크 연결하는 방법만 습득하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알려드린 대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마이크 프로가 생각보다 비싸요. 그래서 가성비로 쓰기에는 다소 비싼 감이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사실상 쉽지 않고요. DJI에서 나온 마이크 미니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이크 미니의 장점은 두 개까지 연결할 수 있죠. 수신기가 있기 때문에 수신기를 통해서 연결할 수 있고요. 미니 마이크 요즘 당근에 보면 10만원도 안 하는 케이스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클립을 벗겨낸 후에 C타입 전용 어댑터를 결합을 해주세요. 그 뒤에 이 어댑터 뭉치를 연결을 해줄게요. 후방에 보시면 C타입 결합하는 공간이 있죠? 이 부분에 그대로 장착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전원을 공급을 켜고 위에 마이크가 표시등이 뜨죠? 자, 이렇게 떴습니다. 마이크 하나 연결, 2번 마이크 연결됐고요. 하나 더 연결, 1번 마이크도 불이 들어왔습니다. 두 개가. 그리고 화면을 활성화 시켜 볼게요. 외장 마이크로 수음 중이라고 멘트가 바로 떠요. 그래서 DJI 마이크도 아주 완벽하게 호환이 됩니다. 단 수신기를 연결했을 때 기준이고요. 기존에 우리 DJI에 사용하는 것처럼 단품으로 연결되는 건 제가 확인을 못했지만 이렇게 수신기 있는 타입은 두 개를 올바르게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렇게 활용해도 전혀 문제없이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DJI 마이크 2를 직접 연결해 보려고 페어링 모드에 들어갔는데 여기서 찾기를 눌러도 검색이 안 되네요. 결국에는 일단 제조사의 또 호환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직결해서 연결하지 않은 이상 이렇게 마이크를 연결하는 건 페어링 모드에서 찾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다시 시도 나오죠. 액세서리에서 블루투스를 추가해도 검색이 나오지 않고 있는 게 이게 특징입니다. 어쨌든 서로 제조사가 틀려서 그런지 연결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확인해 보시고 되는지 여부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은 제가 가지고 있는 DJI 마이크 2랑 이 본체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재밌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넥밴드를 활용해서 POV 모드, POV 헤드 트래커라는 별도의 액세서리가 파는데요. 품절돼서 구매를 못했습니다. 나오면 바로 좀 구매를 하려고 대기 중인데요. 이렇게 넥밴드 결합을 하고 화면을 돌립니다. 이 외장 장치를
이 귀에다 걸거나 또는 모자에 연결해서 클립을 활용하면 내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이 헤드가 그대로 같이 따라오는 역할을 하거든요. 1인칭 시점에서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낚시 방송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포 방송하시는 분들, 서바이벌, 그리고 뭐 총게임, 이런 게 다양한 액션 환경들을 찍어내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또는 예능이나 어떤 추적 영상에서 뛰어갔을 때 이렇게 따라가는 모습들을 담아내는 역할 있죠. 그런 걸 촬영했을 때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촬영자 입장에서 영상 감독님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성은 뭐냐면, 사용자분한테는 이렇게 넥밴드에 카메라만 이렇게 공급해 주고요, 촬영하시는 분들이 뒤에 따라가면서 이걸 그대로 영상을 보고 이 화면을 담아내는 방법이죠. 여기서 촬영 및 중지도 가능하니까 굉장히 효율이 좋겠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잘 촬영되고 있는지 볼 수도 있고 화면 모니터링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모니터가 분리되는 바로 이런 활용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무궁무진한 활용성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큰 장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택이 많았던 것 같고요. DJI 4K4 프로에도 이 모니터가 들어갑니다. 단 DJI 거는 이게 결합 형태가 아니고 분리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가지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귀찮을 수도 있고 연결해야 되는 연결성도 있고 매사 확인할 때마다 계속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그게 좀 다소 불편할 수 있다 이거죠. 한국 사람들은 워낙 성격이 급하고 그런 귀찮은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내가 필요로 할 때 바로 탈착해서 현장에서 즉시 활용하는 걸 원하지, 들고 다니면서 연결하고 또 충전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개별적으로 충전해서 들고 다니고 하는 걸 그렇게 선호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매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단점은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110만원 시작에 150만원입니다. 결국에는 케어까지 같이 결합하면 12만원이 또 추가되죠. 2년권을 구매하면 요즘에 12만원이거든요. 그러면은 기본가에 12만원 플러스, 그 다음에 외장 메모리가 최소 2호르 정도는 껴줘야 되니까 외장 메모리가 요즘 10만원이에요. 램 가격이 워낙 폭등했기 때문에 기존에 2, 3만원이면 구매했던 게 요즘에는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외장 메모리 하나 껴도 10만원 추가되고요. 풀셋으로 구성하려면 보통 한 170, 180은 쓰셔야 될 거예요. 이 마감 빌드 퀄리티가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제가 박스에서 꺼냈는데 이 색상이 약간 변질되어 있고요. 이 조그스틱 다이얼 균형이 좀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게 딸깍딸깍 거리는 게 귀에 사실 조금 이 뽑기운이라고 해요. 많이 그런 사람도 있고 적게 나는 사람도 있고 안 나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제 거는 조금 나는 편에 속하기 때문에요. 고장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마감성이 살짝 떨어져서 그렇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이죠. 이 AS 문제가 걸리게 되면 여기서 머리 아픈데요. 일단 DJI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AS가 되기 때문에 케어 서비스라든지 케어가 없더라도 일정 부분 비용 내면 국내에서 바로 1대1로 리퍼 제품으로 교체가 가능한데, 이 루나는요 해외 계열사이기 때문에 바로 국내에다가 이관을 해도 국내에서 대응을 해서 해외로 보냈다가 홍콩에서 다시 AS 점검을 받고 그대로 다시 국내로 배송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 걸리고요, 비용적인 부분이 소통이 어렵다 보니까 랜덤하게 책정될 수 있는 게 단점입니다. 세 번째 단점은 색깔이 좀 누렇게 표현됩니다. 표준 순정 오리지널을 찍게 될 경우에는 아마 색상이 주변 환경이 좀 누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한 요소로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개별적으로 색상을 입혀하거나 아니면 럿을 입히거나 로그 촬영을 하시는 걸 권장드릴게요. 네 번째 단점은 액세서리의 부재입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액세서리가 좀 다양하게 나오긴 하지만 재고도 없고 품절도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전용 액세서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예요. 근데 서드 파트로도 구하고 싶어도 만들질 않으니까 어디서 구할 수가 없는 게 저는 조금 부족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요. 서드 파트 자체 가격도요, 정말 비쌉니다. 뭐만 사면은 3만원대, 배송비가 2만원씩 붙고 뭐만 사면은 10만원대. 그래서 서드 파트를 결합할 경우에는 배송비와 기본 가격이 굉장히 좀 비싸다는 게 큰 흠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방수가 안 됩니다. 방수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물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물가나 아니면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걸 비추천해요. 왜냐면 고장나면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침수되면은 이 리퍼하는 자체의 비용도 굉장히 고가로 책정될 거예요. DJI처럼 묻다 교체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본사로 들어가서 점검하고 확인했을 때 침수로 고장입니다 했을 때 요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구매를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장점이 될 수 있고 구매를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인이죠. 첫 번째는 이 앵글이 분리돼서 탈착형 모니터죠. 모니터링을 하면서 찍을 수 있다. 내가 예전에는 화면 보고 다시 조정하고 찍고 다시 와서 나 찍고 구도 맞는지 확인하고 아니면 핸드폰 연결해서 그 구도를 세팅하거나 체크해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이 모니터가 분리이기 때문에 모니터를 바로 현장에서 활용하고 직접 촬영이 가능해서 그냥 혼자 1인 브이로그 촬영하기에 제격이다. 두 번째 장점은 퓨어 비디오가 활성화되면 야간의 저조도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사물을 표시할 수 있고 영상물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결과물을 가져갑니다. 지금은 퓨어 비디오 모드로 자동으로 촬영이 되는데요. 이 저조도 촬영 환경에서는 퓨어 비디오 모드가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걸 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곳은 빛이 거의 없는 환경인데 그래도 저기 멀리 약간의 빛이 있으니까 촬영이 좀 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제 얼굴이 잘 담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열심히 한번 담아보려고 지금 완전 껌껌하고 어두운 곳까지 들어왔거든요. 지금 여기는 빛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냥 어두컴컴한 그런 공간입니다. 골목길까지 들어와 봤거든요. 이랬을 때 결과물로서 영상물을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차이점이 굉장히 크게 좌우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포켓류나 액션류에서는 담아낼 수 없는 그런 환경을 퓨어 비디오 모드에서는 이렇게 밝은 화면으로 또는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영상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느냐, 이 차이가 굉장히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영상을 좀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립니다. 기존의 액션이나 포켓류에서는 야간 촬영을 했을 때 아무리 1인치라고 해도 빛이 없는 저광량 현상에서는 굉장히 어둡게 표현됐거든요. 영상의 결과물을 내가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갈렸을 때 이 제품은 쓸 수 있을 정도가 해당된다라는 게 장점이기 때문에요. 야간에 촬영하시는 분들은 그냥 대안이 없고요. 단 노이즈가 상당히 끌긴 하지만 그래도 영상의 품질을 활용할 수 있을 정도의 가치가 나온다라는 게 특징이고, 다른 영상들을 쭉 보면 야간 저조도 촬영에서 영상 촬영된 결과물들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1인칭 브이로그 분들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을 찍어주거나 아니면 내가 그 환경을 1인칭 환경으로 보여줘야 될 분들 있죠. 그런 분들한테는 선택이아닌 필수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단점이 여기에 있네요. 실시간 송출이 안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다른 액션류나 포켓류는 바로 휴대폰과 연결해서 실시간 방송 연결이 되거든요. 단 이 제품은 그 기능이 안 되는 게 특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구입하시면서 꼭 아셔야 될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다소 좀 아쉬운 점은 상업용으로 쓰기에는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색감 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소 혼합했을 때, 믹싱했을 때 부조현상, 그리고 색상이 갑자기 튀는 현상, 이런 것들 때문에요 밸런스를 맞추기가 사실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근데 저처럼 브이로그 1인칭 환경에서 찍으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건 사실 크게 관여하지 않거든요. 그냥 실제 내용물이라든지 결과물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를 따졌을 때는 상업용이 아닌 개인 채널의 활용도에서는 굉장히 뚜렷하게 장점을 보이는 게 바로 인스타360 루나.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좀 되셨나요? 저도 참 이런 거에 관심이 좀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항상 나올 때마다 제일 먼저 구매하려고 노력하고, 구매해서 어떤 것들을 활용했을 때 여러분들께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직접 만져보고 해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재미난 결과물을 얻을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영상이 되는 경우도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중간적인 입장에서 이게 구입했을 때 장점과 단점, 그리고 기능 등 이런 것들을 설명해 봤는데요. 제가 이거를 협찬받아서 리뷰하는 리뷰어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성은 다소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에서 궁금해할 만한 이런 요소들과, 그 다음에 내가 사용했을 때 이런 부분이 좀 불편했다, 그리고 이걸 좀 활용해서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요목조목 집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서드 파트인 엔드 필터 활용 방법과 그다음 POV 모드를 활용해서 헤드 트래커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재미난 영상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고요. 도착하는 즉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공유를 해볼게요. 첫 번째 영상은 아마 ND 필터가 될 것 같은데요. 정품 ND 필터는 가격이 다소 좀 비싸고요. 활용의 가치가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것 같아서
니시에서 새로 나온 가변 ND 필터를 지금 구매해서 지금 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도착하는 즉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려보고 이 ND 필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궁금증도 한번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일반적인 사용자 입장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매우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쉽게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한번 대본을 짜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누나 프로를 구매를 원하시거나 구매를 생각했던 분들은 제 그 영상 보시면 더보기라든지 이 화면에 이 구매 링크도 있거든요. 제가 물론 제 돈 주고 직접 구매를 했지만 그래도 이 영상을 통해서 구매하시면 저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그 돈으로 이것저것 구매해서 여러분들께 또 다른 영상을 만들어서 좀 공개도 해드리고 소개하는 시간도 가져보고 싶거든요. 제 돈으로 계속 주고 구입하려고 하니까 저도 한 가정의 남편이자 아이들의 아빠로서 여러 가지 지출하다 보면은 다소 좀 부담 요소도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도와주시면 그만큼 재미난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 감사드리고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